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조덕기님께서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 SIP로 하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SIP는 뭐죠?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합판같이 두꺼운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나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철판으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이 철판이잖아요. 근데 압축에 걔가 힘을 못 쓰니까 그 철판 대신에 합판을 두꺼운 걸 딱 대고 가운데 비드법 단열재가 딱 샌드위치 된 그런 패널을 SIP라 그럽니다. Structural Insulated Panel. 그래서 SIP라 그러는데 이걸로 집을 짓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게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컨테이너 건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건축물의 장단점도 한번 얘기해 달라는 이런 구독자 부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주택이라는 게 정말 매력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또 시도가 되고 있는데 집 짓는 재료가 다양하게 그 뼈대, 스트럭처 재료가 많잖아요. 뭐 콘크리트, 목재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주택을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아요. 이 컨테이너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가 있고 오리지널 컨테이너죠. 그리고 그냥 그걸 본떠서 만든 사제, 해상 운반용이 아닌 그냥 그 모양을 비슷하게 만든 그 사제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 컨테이너도 이제 용도별로 뭐 냉장용 컨테이너도 있고 사이즈가 또 긴 거, 짧은 거에다가 높이도 다 다르고 한 4-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형이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일정 연한이 되든지 또는 편도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 또는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가 다시 적재를 안 하고 용도가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중고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만드는 거 정말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요 컨테이너로 지은 이해가 옆에 사진으로 나가는데 그 모양들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평면이야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컨테이너 폭이 수출용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 폭은 일반 우리가 보통 3m 폭을 쓰는데 조금 작아요. 그거부터 2m 60 뭐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로 어떻게 주택을 만드는데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요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뭐 포개거나 또 옆에다가 같이 붙이거나 또는 단독 한 개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규모의 얼마나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걸 뭐 12피트짜리 한 개를 사용하냐 또는 두 개를 겹치느냐. 우리가 피트 단위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메타 단위로 그냥 대략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냥 기본 사이즈 제일 익숙한 게 우리 농막 같은 거 20평방미터 미만이니까 36짜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36, 18평방미터. 그래서 그 농막 규정에 그냥 충분히 합당하게 되죠. 그래서 36짜리 컨테이너도 있고 37, 38, 뭐 12m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용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할지를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일단 완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컨테이너를 어떤 걸로 쓸 것이냐 물론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해상 운반용 오리지널 컨테이너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사제 컨테이너를 쓸 것인가 이렇게 또 두 가지 재질 중에서 크기와 이 재질을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하고 일반 사제 컨테이너가 뭐가 다를까? 간략히 얘기 드리면은 첫째 그 품질이 좀 다릅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반 컨테이너는 철판 두께도 두껍고
그러니까 6면 전체가 철판이에요. 바닥도 그렇고. 근데 일반 사제는 어떻게 돼요? 바닥 같은 경우는 밑에 찬넬이 몇 개 지나가고 또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게 2개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주로 뭐 좀 두꺼운 합판을 깔게 돼요. 근데 합판이라는 거는 물론 합판도 내수성 합판도 있고 뭐 일반 합판도 있지만은 제작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싸구려 합판을 깔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습기가 차면은 거기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는 그런 것들이 취약해요. 또 제작 과정을 보면은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는 전체 그 피스 조각들이 전부 올 용접이 됩니다. 전부 용접을 해서 만들었지만은 일반 사제 컨테이너는 그 스포트 용접을 해요. 부분 용접을 하고 나머지 틈은 어떻게 돼요? 그 코킹제로 전부 그 틈을 그냥 메꿔버리고 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문짝도 밀폐성이 해상 운반용은 굉장히 뭐 거의 100%죠. 바닷속에 컨테이너가 빠져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둥둥 떠다닐 정도로 밀폐성도 좋습니다. 패킹이 잘 돼 있죠. 문짝 자체도 그 달라요. 정첩이라든지 그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가 튼튼하고 품질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 완성됐으면 자, 컨테이너 종류를 그냥 사제로 할 것인지 해상 운반용으로 할 것인지. 이게 튼튼하고 해상 운반용이 튼튼하고 좀 견고하니까 또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테이너 주택의 첫 번째 그 초점은 뭐냐? 값싸게 짓는 겁니다. 값싸게. 그러니까 주택 그 비용을 주택을 짓는데 그 시공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하기 위한 것을 첫째 목표로 한다면은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글쎄요 뭐 특징적인 장점이랄까 그거는 컨테이너 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경우는 컨테이너 주택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제 사제도 그렇고 이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는 물론 신품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원체 그러면 신품은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상 운반용 컨테이너는 물론 중고고 그 다음에 일반 컨테이너도 새 것도 주문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뭐 다양하고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중고를 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창 크기, 문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창도 뚫고 문도 뚫고 뭐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 컨테이너는 맞춤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창 위치, 문 위치 그런 걸 다 정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다 구멍을 뚫어주죠. 원하는 대로. 근데 중고는 그게 안 됩니다. 직접 다 뚫어야 돼요. 뚫는 방법은 뭐 카팅 그라인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산소 절단기로 잘라낼 수도 있고 그래요. 산소 절단기가 좀 빠르죠.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정해야 될 거는 내단열을 해야 되냐 외단열을 해야 되냐. 컨테이너 주택의 그 특징적인 그 매력은 외부 철판 재질 그대로 노출되게 한 게 그 매력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단열을 철판 안쪽으로 내단열을 해야 되겠죠. 내단열. 근데 가뜩이나 컨테이너가 폭도 좁은데 내단열을 또 두껍게 하면은 실내 유효 공간이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단열은 고성능 단열재로 해서 그 단열 좀 두께를 줄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철판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열받으면 뜨겁고 또 겨울에 너무 차기 때문에 그 열 전도성 단열재 그러니까 비드법 단열재, 압출 단열재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 복사열을 차단하는 그 은박 단열재, 그죠? 열 반사 단열재죠. 그런 것도 적절하게 단열에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철판에다가 너무 이제 중고 컨테이너다. 너무 외장도 막 좀 찌그러진 데도 있고 보기가 흉해서 도저히 이건 뭐 페인트 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쁘게 안 될 것 같다. 또는 나는 외장 외부 단열을 하고 외장을 뭘로 하겠다. 그럼 외장재 뭐가 있어요? 뭐 사이딩이라든지 또 뭐 스타코로 할 수도 있고 목재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또 유리로 덮을 수도 있고 돌을 붙일 수도 있고 외장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철판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제, 나사못, 직결 피스 같은 걸로 박아서 다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냉난방 방식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 난방
복사하는 방식으로 엑셀 코일이라든지 물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냉온 풍기가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냉온 풍기를 그냥 쓸 수도 있고, 공간이 뭐 크지가 않으니까 냉온 풍기도 단열만 잘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복사 전기 난방을 할 것인가, 난방 방식을 또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는, 이 컨테이너 주택을 내가 상시 주거를 할 것이냐, 1년 12달 여기서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은 간헐로 쓸 것이냐, 뭐 주말 주택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쓸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야지만 단열 방식을 뭐 4단열이 좋겠다, 간헐적으로 쓸 때는. 그 다음에 그냥 뭐 상시 주거를 한다 그러면 외단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간헐 주거 할 때는 특히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배관 내에 물이 차 있으면은 또 동파가 돼서 설비 쪽이 또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다 빼놓을 수 있게 물빼기 밸브, 드레인 밸브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는 열선을 감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컨테이너 주택, 주택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지만 밑에 기초하고 집안, 땅하고 기초하고 컨테이너하고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주춧돌 같은 거, 받침돌을 넣고 그 위에다 컨테이너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농막식으로, 창고식으로, 가설 건축물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정의 중에 하나는,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땅에, 기초에 딱 긴결이 돼 있어야 된다.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건축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주택의 장단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장점은 뭐예요? 첫째가 저렴한 골조의 완성이다. 컨테이너 가지고 그냥 골조가 딱 되는 겁니다. 그냥 바닥, 벽, 천장, 지붕 다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이 짧다. 그렇죠. 갖다가 그냥 운반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테이너라는 게 되게 규격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니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포개 놓거나 옆으로 다 붙여 놓거나 해서 확장시킬 수가 있고, 또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교차되게도 할 수 있고,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스타일로 이렇게 포개서 내밀 수도 있고, 공간을.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 자체가 강성이 있기 때문에 내민 구조라든지 걸쳐놓고 또 뜬 구조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거로 매달아서 그런 구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뭡니까? 이 밀폐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수 같은 게 그래서 잘 돼요. 뭐 천장에서 비 새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 오리지널 컨테이너는 그런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단점이라고 또 지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주 재료가 철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성능이 확실하게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굉장히 이 철판 자체도 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또 달아오르죠. 그래서 기온에 관계없이 햇볕 같은 걸 받으면은 뭐 한 70도까지도 막 올라가고 80도까지도. 거기다가 컨테이너 외부에 열을 많이 흡수하는 진한 색깔, 뭐 검정이라든지 이런 칠을 해놓으면은 더 뜨거워져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얀색 외벽 색깔하고 검정색하고. 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검정색 차는 여름에 엄청 열을 흡수해서 뜨겁습니다, 표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 여름철 취득, 겨울철의 손실, 이런 거에 취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결로 같은 거, 결로가 발생되는 거를 신경 써서 잘 주의 있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점 두 번째로 치면은,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갖다 놓고 싶은데 운반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점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넓은 길이 있어서 충분히 왔지만은 어떻게 이제 좁은 길 동네로 들어오면서 장애물도 있고, 또 컨테이너 긴 거는 이 턴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길이 좁고 이렇게 꺾어지는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 놓지 못할 때도 있다. 세 번째는 이 자체가 철판이기 때문에, 물론 페인팅이 다 돼 있죠. 그래도 요 철제의 그 부식에
이런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단점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그 열 특성이 있잖아요. 겨울, 여름 온도차도 많이 나고 결로에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히트브리지 같은 거 철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실질적인 이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주택을 만들 때는 너무 거기다가 과도하게 돈을 들여서 비싼 그런 집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서 매도할 때, 팔 때, 내 이 컨테이너 주택을 팔 때 그 값어치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저평가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소비자 폭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시 말해서 잘 안 팔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돈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 컨테이너 주택은 모양도 정말 다양하고 이 설계 평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십사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려요. 요 사진은 컨테이너 두 개를 이제 포개 놓은 건데 요게 커피숍 용도로 쓰이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요 컨테이너식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가운데 딱 중앙에 기초 겸 뭐 기둥식으로 생겼는데 이 요 연결 부분이 조인트에 이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도 됐다가 시소처럼 기울어집니다. 그런 재밌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다리가 없어도 건물 한쪽을 이렇게 기울이면 땅에 닿잖아요. 그럼 거기서 출입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는 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붕에 붕 띄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V자형 받침 기초를 해놓고 아랫부분 공간은 또 뭐 주차용도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주택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디자인인데 양쪽에 이 파란색으로 두 개를 그쳐 받쳐놨어요. 1층 겸 해가지고 메인이 원래 위층인데 그렇게 해서 위층은 또 가로로 길게 놔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띄워놨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띄워서 받침대 가운데도 딱 하나 두고 아랫부분 뭐예요?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 밑에는 주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언덕배기 위에 멋진 디자인으로 해놨는데 컨테이너를 이렇게 격자형으로 내민 구조로 해놓고 위에는 또 이렇게 뚜껑을 하나 그렇죠? 체양을 하나 달아놨어요. 큼지막하게. 이런 것도 견고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6 사이즈 간단한 건데 그냥 카텐이 요게 아마 조금 기능성 카텐 같아요. 열 반사 성능이 있는 그런 암막 카텐 같습니다. 은색인데 이런 작은 사이즈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사이즈 모양별 이제 그 규격화된 사이즈 예시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관심 있는 분은 요 영상을 이제 정지시킨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그 컨테이너의 평면하고 그 간단한 그 구성 이해를 몇 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용 컨테이너 대표적인 형태인데 하나는 이제 그 사막 모래 색깔이고 하나는 회색인데 그 밑에 한 10가지 평면의 예시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또 뭡니까? 두 세대형 컨테이너 주택인데 중간에 띄워놓고 화장실 공간을 그 중간에 배치해서 반은 이쪽 집, 반은 아랫집 이렇게 쓰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컨테이너를 이제 디귿자로 배치를 해서 가운데 중정을 둔 하나의 사진이고 또 이 사진은 컨테이너를 이제 기역자로 그냥 배치를 하고 그 기역자 안에 데크를 깔았어요. 수많은 그런 디자인과 평면 배치 그런 예가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 컨테이너 주택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커피숍을 만들었네요. 색깔은 커피와 이미지가 연상되는 초콜릿색 바탕에
그쵸. 목재로 마감해서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기본형은 방금 보신 그 사진이고, 요거는 지금 커피숍 간단한 사이즈, 36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들을 쭉 보셨는데, 구독자 조덕기는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주택의 핵심 요점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대한 그 실용성 위주로 최소한의 요소만을 채택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컨테이너 주택을 이제 팔려고 그러면, 매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소비자층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인 필수 선택 요소는 뭐냐? 단열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철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을 하고, 그래서 열전도성 단열재, 비드법, 압출법 단열재 이외에 그 열반사 단열재도 적절하게 써줘야 된다. 특히 지붕면하고 남쪽 면에는 열반사 단열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밀폐성이 좋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환기는 지난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열회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회수 환기 장치도 가격대도 많이 좀 저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예를 들어 겨울을 예를 들면 나갈 때 배기, 나가는 그 공기, 나가는 그 배기에 의해서 그 열회수 환기 장치가 데펴지죠. 그러면 들어오는 차가운 또 공기가 그 데펴져 있는 그 회수 장치, 열회수 회수 장치에서 데펴져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 회수율이, 효율이 뭐 괜찮은 거는 뭐 한 80%까지도 회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고단열, 이중창, 페어그래스 이중창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뭐 16mm짜리 페어도 괜찮은데 이중창으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일반 콘테이너는 컨테이너 뭐 벽 두께, 그 철판 자체 그 절곡된 그 두께는 50mm밖에 안 돼요. 근데 단열을 하면 좀 두꺼워지긴 하는데, PVC 16mm 페어 이중창을 쓰면은 그 창틀 이 폭이 한 22cm, 225mm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고성능 단열재를 써서 벽 두께가 좁다 그러면은 그 단창이라도 3페어 유리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겨울철 열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난방 방식은 건식 난방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냉온풍기 용량에 맞는 거 하나 설치해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또 요즘에 전원 같은 데는 여름에 뭐 그렇게 덥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컨테이너 외부를 물론 그 철판의 어떤 특징적인 매력도 있지만은 이런 온도 조절을 위해서 밑에다 담쟁이 넝쿨 같은 거 있죠. 넝쿨을 심어가지고 컨테이너 전체를 덮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지금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 이게 엄청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벽에.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거고, 또 이 사진은 컨테이너에 아예 그 담쟁이 넝쿨이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을 쭉 띄워가지고 넝쿨이 감고 올라간 거죠. 하나의 뭡니까? 초록색 어떤 그 그늘막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건데, 컨테이너 주택의 특히 여름철 열받는 특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물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 방식은 공기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외부 디자인은 뭐 별게 없잖아요. 그죠? 철판인데. 그래서 가장 큰 디자인 요소는 뭡니까? 색상으로 잘 조절해서 아주 이쁜 색을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에 보듯이 요 지금 두 개 겹쳐놨는데 요 빨강색, 같은 빨강이라도 색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빨강이라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내 집 지을 때 외부 색상 빨강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 색상표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아주 이쁜 색상, 전문가들이 권하는 색상을 딱 선택을 해서 그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색이 주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권하고 싶은 거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두 개를 놓을 때는 11자형으로 놓잖아요. 그럼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공간을 띄워서 놓으면은 그 가운데 공간을 바로 그냥 실내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외부에다가 나무 목재를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한 게 많은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에는 여름에는 습하고 덥고 겨울에는 건조하고 춥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오래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는 주로 나무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컨테이너 하우스하고 비교되는 게 판넬 하우스입니다. 경량 철골 판넬 하우스. 언뜻 생각하면은 컨테이너 하나 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제 컨테이너 36짜리 한 200만 원 남짓 하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형. 그 다음에 중고는 뭐 싸지만은, 근데 이 컨테이너로 하는 거하고, 판넬, 샌드위치 판넬, 또 샌드위치 판넬도 겉에 이렇게 칼라 철판으로 된 것들,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종 문양과 뭐 디자인이 나오지만은 요새 유행하는 그 징크 판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 뭐 징크 제텐 아연 아니고 칼라 철판으로 징크 색깔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리얼 징크, 자석에 달라붙여 철판이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컨테이너 표면도 철판 두께가 다르지만은 그 징크 판넬 같은 거, 그러면 그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 것 같으면요, 징크 판넬 한 200mm 두께 이상, 225mm, 징크 판넬 500골짜리, 또 준부련은 안에 그 비드법 그 단열재가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이죠. 그게 뭐 자세한 가격 조사는 안 했는데, 평방메타당 1해배라 그러죠, 해배. 예. 평방메타당 한 25,000원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구짜리 컨테이너, 3m 폭에 길이 9m짜리, 높이 3m, 이 컨테이너만한 사이즈를, 그런 크기의 컨테이너를 경량 철골 판넬 아주 두꺼운 거 225mm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판넬 가격을 일단 판넬 양이 얼마나 들어가나 계산을 해봐야 되죠. 계산을 해보면 바닥을 빼고 지붕이 얼마입니까? 3구 27 평방메타, 벽은 얼마예요? 벽이 한쪽이 9m, 또 한쪽이 9m, 18m, 또 저쪽 3m 폭, 이쪽 3m 폭 하면 6m 더하기 18m는 24m, 곱하기 높이가 3m. 그러면은 72평방메타가 나오죠. 뚜껑이 얼마예요? 3구 27 평방메타면 99 평방메타가 나오네요. 100 평방메타라고 잡고 평방메타당 25,000원이면은 225mm짜리 난연 징크 판넬. 그러면 계산해보면 가격이 100 평방메타라고 잡고 250만 원이 나오죠. 판넬 값만 25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각파이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각파이프를, 이거 제가 어린 잡은 겁니다. 한 파이프 값 50만 원.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잡철공, 용접공이 와서 한다. 근데 2명이서 3일을 했다. 6품. 일당 평균 조금 넉넉 잡아서 식사값까지 한 품당 30만 원. 6품. 18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 컨테이너랑 이렇게 딱 비교해 볼 만한 거기에, 그쵸? 컨테이너도 가져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안에 컨테이너는 단열을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열 비용 들어가죠. 거기다 단열재만 해요. 또 각재 되고 또 합판 되고 석고보드도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판넬로 지어도 각재가 좀 들어가고 합판하고 석고보드, 뭐 바닥에 또 두꺼운 합판 깔아야 되고. 그래서 내장에 들어가는 합판 석고보드 뭐 해서 한 120만 원 잡고, 이것저것 다 잡으면은 석고보드까지 마감했을 때 225mm 샌드위치 판넬, 징크 판넬을 했을 때 대략 인건비까지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600만 원. 그러면 3구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사다가 단열하고 안에 합판하고 뭐 바닥하고 이렇게 해도 운반비, 컨테이너 비용 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단열 성능은 아마 225mm짜리 난연 그 샌드위치 판넬 이상의 성능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두껍죠. 225mm면. 그래서 요즘에는 컨테이너로 하더라도 각 중부, 남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 기준이 있어요. 그거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컨테이너 하우스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뼈대가 기본적인 거 석고보드까지 마감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창 끼워야 되고, 그렇죠? 주방
시설해야 되고, 뭐 마룻바닥재 깔아야 되고, 조명 달아야 되고, 뭐 전기, 수도, 설비 그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타일 작업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난방기구 갖다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능은 충실하고 기능을 충실하게 만족시킨 다음에 약간의 치장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장도 마찬가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석고보드에다가 그죠? 조인트 퍼티 해가지고 색상 아주 이쁜 거 정해가지고 뭐 이쁘다고 해서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그 벽이면 벽에 맞는 그런 색상 있잖아요. 밝고 좀 저채도 색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런 걸로 직접 롤아 가지고 뭐 칠하고 구석은 붓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테이너 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컨테이너 자체도 사제 또 뭐 해상 운송용 또 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면밀하게 따져서 계획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의 충분한 그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